네, 안녕하세요. 실용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인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런 지적인 독서가 한 축을 차지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여가 생활하는 여가 독서가 한 축을 차지하고요. 또 하나는 현실에서 실용적인 필요가 있어서 하는 실용 독서 측면이 있습니다. 이 건강 정보 정리하기는 실용 독서에 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독서 활동인데요. 우리가 보다 보면 아픈 게 있습니다. 학생에 따라서 목이 아프기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 다 제각각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. 또 너무나 건강한 학생은 자기 건강을 더 유지하거나 자기의 장점을 더 확장하는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.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 명 정해서 자기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하게 하는 겁니다. 근데 학생들에게 그냥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. 그래서 병원에 무슨 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각각 과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찾아보게 하는 활동이 사전 활동으로 필요합니다.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 진료과가 나와 있는데요. 뭐 내과, 비뇨기과, 산부인과, 안과, 이비인후과, 외과, 정신과, 치과, 피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학생들이 내과, 외과 이게 뭐 하는지 되게 모릅니다.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내과가 배 아픈 데 갈 거고 외과는 뭐 찢어지거나 분질러졌을 때 가는 거구나. 이런 거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. 저도 처음에 제가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 때 병원에 가면 제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 과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거기 안내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미 병원에 좀 다니셨기 때문에 다 알지만 애들은 까막눈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심지어 이비인후과가 뭔지 모르는 애가 이비인후과 안 가는 애는 뭔지 모릅니다. 이게 외국어 같습니다. 그래서 각 진료과들을 쭉 찾아보게 하고요.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좀 탐색해보고 싶다.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. 병원의 각 진료과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게 하는 것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그래야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.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정보원을 쓰는 겁니다. 책에서도 도서관에서 좀 찾아보게 하고요. 인터넷으로 정기 간행물에 찾아보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언론사마다 이렇게 뭐 건강에 대한 매체를 이제 만들어서 내는 데도 있고 또 의사들이나 보건단체에서 내는 정기 간행물들이 있습니다. 또는 뭐 대표적인 종합일간지들에서는 또 건강 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정기 간행물에 가서 좀 찾아봐도 됩니다. 아니면 뭐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이나 보건 의료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학회지 학술지에서 찾아도 되고요. 구글 검색, 네이버 검색, 다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기간행물에서 검색을 하게 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또 병원 누리집,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,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블로그 뭐 이런 데서 찾아보면 관련된 정보를 꽤 쏠쏠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치과 의사가 하는 치과 인스타그램, 치과 의사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간호사나 치과 의사가 하는 인스타그램을 제가 구독하면서 되게 흥미로워 하거든요. 그런 걸 보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보를 탐색하는 건데 한 가지 정보원이 아니라 책, 정기 간행물, 그 다음에 병원의 누리집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. 여러 개의 정보망을 이렇게 얻게 하는 겁니다. 그래야 여러 개의 정보원들을 사용하면 말이 다른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의료를 보면 대체로 합의되는 영역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합의가 안 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럼 내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.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된다. 이렇게 논쟁하는 것들을 보고 개인이 결정권을 좀 행사해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원을 좀 찾아서 이상한 정보를 좀 걸러내고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좀 찾아서 이런 것들은 안심하고 해도 되는구나.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정보를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A4 종이를 한 장씩 주고 여기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중에서 너에게 참고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제시하는가 하면요. 가치 있는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가치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합니다. 그러면
그 책과 그 자료를 네가 찾아서 읽지 않았을 때 몰랐던 거, 그걸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, 그걸 가치 있는 정보라고 여기서는 한다. 우리가 안 찾아봐도 대충 알고 있는 거 있거든요. 그거를 그냥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.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을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, 그게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. 실용 독서에서는요. 그리고 두 번째,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는 뭔가 하면 마인드맵을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도표를 그려도 되고 글로 막 이렇게 써도 되는데, 하여튼 너의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방법을 선택하되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정보가 정리되면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정보를 정리할 때는 공간 구분을 잘 해놔야 됩니다. 4등분을 하든 5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공간 구획을 좀 지어놓고 적절하게 여백이 있어야지만 이 정보 정리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. 학생들에게 이 보기 좋게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엄청 빽빽하게 열심히 씁니다. 그거 그 학생도 안 봅니다. 교사도 보기 싫고요. 열심히 빽빽하게 쓴 것은 열심히 했다는 티를 내려고 한 겁니다. 저는 열심히 했어라는 거를 교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. 근데 본인도 안 봅니다. 볼 수가 없습니다. 답답해가지고. 그거는 잘 정리한 게 아니죠. 그래서 보기 좋게 적절한 여백, 적절한 공간을 나눠서 정리하게 해라,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A4 한쪽을 써가지고 요거를 수행평가를 하셔도 되고요. 수업 시간, 소요 시간은 딱 2차시면 됩니다. 한 차시는 정보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피고, 두 번째는 찾은 정보를 다시 살펴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걸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. 이렇게 2차시 수업을 하면 깔끔하게 요 실용 독서 활동을 수행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소위 독서는 실용 독서도 필요한 겁니다. 인생에서 지적인 성찰, 세계에 대한 탐구,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,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.